안녕. 곧 예비 소방 공무원님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좀 하네. 쌤이 조금 바빠가지고 이해해주게 연하네. 오늘 그 실강에서 이제 공무원 관련해서 면접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지식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시간에 전달해서 이게 큰 효용성이 있을까 정도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홀랐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지금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되게 가급적이면 좀 간결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좋은 지식과 많은 내용을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한다 해도 그걸 진짜 막상 발표 주제에 부합해서 그 단시간에 내가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지. 왜냐하면 이제 그 원고를 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핵심 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 많은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냐? 그건 불가능해. 단시간에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의 형태로 전환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쌤이 올려준 자료는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 내에 핵심을 넣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키워드를 짜서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연습해보고 발표해보고 표현해보고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들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내한테 잘 들리더라. 그런 장점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되는 질문들. 그치?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점도 있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그런 까지 연속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지. 그렇죠? 오늘은 면접자료 21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방시설 활용에 대한 절차인데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물들, 건축물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이야. 가연물의 대표적인 예는 석유류가, 가스가 탔어. 배터리가 타는 거지. 리튬이온 배터리 등등, 아니 금속 화재,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열재, 그런 화재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 화재 가연물에 대한 특성들을 지금 그 이슈되는 범죄 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좋아. 당연한 말이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딱 한마디지. 열폭주를 남들보다 좀 더 부연 설명으로 잘하면 되는데 열폭주라는 게 안 떠오르면 제 기분이 안 되는 거지. 단열재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 뛰어나나 열에 취약한 거지. 그리고 화재 발생 시 특별한 어떠한 가연성 가스 등등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하면 되겠고, 석유류는 다 마찬가지 잘 알고, 가스도 잘 알고, 금속 화재도 연소생성물이 수소라든지 기타 등등 가연성 가스 많이 나온다는 걸 잘 아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는 뭐다라고 준비해 둬야 나중에 이제 이 문구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장황하게 틀을 짜. 그건 시험장에서 그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쌤은 그 연소와 화재의 특성들로 따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책은 다 똑같이 예방, 소방, 방화 관점. 예방은 불 안 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연소 특성을 이해하면 반대대로 얘기하면 불이 안 날 거니까. 그리고 예소방 관점이니까. 그 다음에 소화는 세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 소화, 경보, 피난. 이렇게. 그 다음에 방화는 확대 방지. 이건 건축적인 개념이거든. 방화문을 철저히, 그죠? 그 외에 외부 층간 연소 확대를 덕트를 막는다든지, 관통부를 이제 내화 충진한다든지 이런 류로 설명이 가야 돼. 그렇게 가야 좀 더 나은 답변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떠한 설비를 이용하면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야. 지금 자료를 펴보면 수신반 종합방재실이 있어. 화재 발생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될 것이 이곳이지. 수신반, 감시제어반, 종합방재실 다 같은 이름이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 감지기로 화재 위치 판단할 수 있고, CCTV가 있으면 화재 위치 판단할 수 있고, 소방시설, 위험시설이 뭐가 갖춰져 있는지 수신기만 보면 알 수 있어. 감지기들이 있고, 프로액션 밸브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 회로에 뜨거든. 명칭을 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AB 감지기 어디 구역 이런 것들 동작 시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빨리 확인해서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것들은 수용 인원, 구역별 용도, 진입, 대피 경로, 화재는 어디서 발생해서 어떻게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반 소방설의 작동 상태, 감지기는 뭐가 작동했고 소화설비는 어떻게 되고 펌프는 어떻게 기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줘야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제연설비, 소화펌프, 비상용 승강기 등등을 수동 작동 또는 비상조치. 비상용 승강기는 근데 우리 수신기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건물 관리자에게 긴급 복구 관련 자체 방송 마이크를 켜서 인원 대피 이렇게 가스계 소화설비 방호구역에 사람이 없는 것을 하고 작동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 탐지 설비를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발화 지점 판단해서 어떻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수신기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위치를 확인해서 봅니다. 이렇게 있고, 음향장치 조작 스위치를 해서 수동 상태로 작동할 수 있고, 수신기에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리고, 그 다음에 비상방송, 소화설비, 제연설비 겸용으로 되어 있으면 연동되어 있는 상태 동작 유무 판단하는 거. 그래서 동작을 시키고, 우리가 쌤이 약간 보면 화재가 발생해서 제연설비가 없는데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제연설비가 있었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형태의 방송은 그 방송을 위한 말이거든. 난 그러한 형태들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이제 법이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서 설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만족하게 건물이 지어졌잖아. 아니 허가가 안 나니까. 근데 그때는 정상인데 지금은 설비가 강화됐으니까, 우리가 법이 강화됐으니까 설치 대상이야. 근데 지금 안 돼 있다고,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그럼 다 소급 적용하게 강화시키든지 국회 법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뭐 장점과 단점 분명히 작가하자야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방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안 났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인 게,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설치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그 건물이 5층짜리여서 6층 이상부터가 뭐 자탐이고 뭐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하자, 그지? 맞으니까 스프링쿨러나. 근데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등등 다 펌프부터 전부 다 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 왜? 그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3억이 든다고 내가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4억, 5억이 드는 건데,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거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상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까지는 바른 말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된다, 있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오해 소지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방송들 중에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쌤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쉬워서. 그 다음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 절안되고 돼 있지.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일반 방송을 하고 화재 발생하면 자동 전환되는 설비로 돼 있다. 이런 업무 방송이 만약에 안 나가고 있으면 화재를 해서 수동으로 해서 작동시켜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업무 지시층이 좀 필요하더라. 그럼 3층에 불났어. 그러면 4층, 5층, 6층에 있는 사람한테 전체 다 전달해 주는 거지. 우선층 경보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도 있으니까 24년도에.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비상방수 설비에 대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 명령할 경우에는 일제 스위치로 전층의 방송이 나가게 할 수 있거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이 정도에 대한 용량 4와트, 1와트. 얘네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와트고 창고는 훨씬 더 큰 형태의 와트 수가 되는 거예요. 3와트가 기본이고.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적색등이 있는 장소 표시등 보고, 그리고 소화전은 적색등이 옥내 소화전의 상부에 있고, 방수구 문의 사이즈는 얼마, 수원은 20분 용량, 성홍의 겸용이면 어떻다. 됐지. 이런 설비들. 스프링쿨러가 있네요. 스프링쿨러는 동작 시의 화점에 대한 위치에서 저층, 고층의 송수구 위치에서 65mm를 연결한다. 이것들은 물을 집어넣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쌤 생각에는 스프링쿨러랑 옥내 소화전은 송수구가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송수구로 물을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근데 이건 지난 매뉴얼의 방향성이 어떻게 선정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좀 달리 설정할 수 있지만 스프링쿨러는 겸용이 됐을 땐 최악이지. 왜? 불이 나게 되면 스프링쿨러 헤드는 터지게 되고 그때 불이 안 꺼졌으면 외부 송수구를 집어넣으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쿨러를 한 배관으로 쓴다면 물을 집어넣을 때마다 스프링쿨러 터진 스프링쿨러 헤드 쪽으로 물이 다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프링쿨러하고 옥내 소화전은 배관을 분리하고 옥내 소화전은 송수관 설비랑 겸용 배관을 내. 그러니까 불 나면 스프링쿨러 쪽에 배관은 넣을 필요가 없어. 물 다 셀 거니까. 그래서 옥내 소화전 또는 연송에 대한 겸용 배관으로 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스프링쿨러에서 적절한 배연, 네 번째 점에 스프링쿨러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 그리고 급수 차단하기 전에 확대연지, 적정한 수, 진압 등을 배치하고 등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가스계 소화설비가 있으면 이미 방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방호구역인지 아닌지를 꼭 보고, 야간일 때 특히나 이산화탄소는 특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걱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소방대 지시에 의해서 가스를 방출시킨 경우에는 사용의 유무 등등등 실제 연소가 적응성이 있는지 보고 전액 방출 방식 때는 대피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방출시키고 경보가 울릴 거고, 방출 지연은 30초. 요번에도 그 필기시험에서 나왔은 것만큼 경로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되면 감지기가 작동 안 하는 경우에는 수동기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지. 기동장치. 그럼 수신기가 화재 신호를 인지해서 30초에서 1분 사이의 시간 지연. 근데 시간 지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방호구역의 폐쇄 아니면 내부에 있는 방호구역의 관계인들에 대한 적절한 시간 내 탈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폐쇄가 됐을 때 약재가 방출되는 거지. 약재가 방출되는 개념은 기동용기에 대한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기동용기에 가스가 나오게 되고 기동용기에 나왔던 가스는 선택 밸브를 개방, 또 그리고 저장용기 상부에 붙어있는 니들 밸브를 개방해서 약재들이 다 나갈 수 있게, 그게 동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문제가 그랬었지. 뭐 그런 등등으로 집합관에 모여가지고 약재가 방출되면서 선택 밸브 2차 측에 있는 압력 스위치를 건드려가지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서 방호구역 외부에 달려있는 방출 표시등이 작동이 되는 거지. 야, 또 들어오면 다 죽는다 라는 것들. 그런 내용으로 안전관리들은 가스 방출을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원 진입을 금지하고 인명구조에서 공기호흡기 착용하고, 그리고 방호구의 출입구를 닫힌 상태를 유지해둬서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나머지 다 소화 진압이 다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덕트 쪽에 밀고 있던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해서 가스 압력으로 덕트를 폐쇄 차단하고 있거든. 그쪽 편에서 압력을 배출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덕트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신선한 환기가 되면서 약재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배출 등등등. 그리고 CO2 같은 경우에는 동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79도 이런데 그 드라이 아이스 정도가 표면적으로 계속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 연결 송수관 설비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송수해라. 펌프차하고 송수, 소방 용수가 먼 경우에는 뭐 중계를 하면 되고 연결시켜가지고, 송수계통이 2개 세상일 때는 10% 더 높게, 왜냐하면 이제 마찰 손실이라는 게 항상 증가하는 거라서 계통이 있으면 유량이 많아지면 마찰 손실도 증가하는 거거든. 그걸 맞춰가지고 가라. 송수 압력 적정한지는 실시간으로 무전 확인해서 진압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펌프차. 쌤이 이거 우리 준공 검사했었을 때 펌프차에서 운용하는 매뉴얼을 보니까 뭐 압을 올려달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압을 돌려주더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대는 다음을 사항 확인하고 방수치, 방수의 개폐 밸브를 개폐로 조정하고 상층에 유압력이 줄 수 있도록, 그지? 그러니까 상하층이 동시 방수하면 하층의 방수압력이 작게 하지 않으면 상층의 유압력이, 이건 항상 배관 내 압력은 상부나 하부나 동일압이지, 낙차압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하부를 세게 나가면 상부는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옥내 소화전 주배관을 공용으로 쓰고 있으면 한 구 더 방수 가능하다. 조작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있네. 연결 살수 설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1000제곱미터에 있는 판매시설 등등, 지하 같은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결 살수 설비가 설치 대상이고, 연결 살수 설비는 외부 송수구에서 소방대가 우리가 가압수를 보내지 않으면 불 끌 수가 전혀 없죠. 연결 살수 설비는
샘은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도 훨씬 더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요거 살수설비나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용도는 뭘에서 쓰는 거냐 등등등. 재현설비네요. 재현설비는 자연재현 방식은 극장, 공연장, 무대부에 그렇죠? 수동장치에서 배원구로 부근해서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그 외 재현설비에 대한 대상들 재현설비 설치 대상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재현설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우리는 재현설비인데 거실 재현이라고 해서 수평적 피난 화재실에서 적극적인 제어를 해서 분란실에서 급배기를 같이 하는 거야. 급기는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신선한 공기를 넣겠다는 개념이고 배기를 왜 합니까? 오염된 연기를 배출하겠다. 그것들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면 청결층이라고 하는 피난이 가능한 높이가 유지가 되거든. 그 높이 때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그런 형태가 재현설비의 기본입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작으면 작아질수록 실보다는 복도에 해버리고 실이 좀 커지면 실에 적극적으로 다 하는 거지. 실이 너무 커져 그러면 재현경계라고 구획을 해서 한 구역은 배출, 화재난 쪽은 배출, 나머지 구역에는 급기를 해서 청결층만 유지해서 그러니까 불을 끈다라는 개념보다는 피난 안정성을 확보한다. 피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재현설비의 주 모토지.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 특별 피난 계단 재현이라 해서 계단이 5층 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하고 11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을 하는데 계단을 보호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지. 그러면 연기가 계단을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계단에 대한 전에 그 계단의 전에 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람을 가득 채워 놓을 거야. 그게 급기가압 재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방식 두 가지로 해서 재현 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피난 설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피난인데 왜 소화 활동 설비입니까? 원래 원 모터는 제실자의 탈출도 돕지만 소방대 진입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는 그냥 피난 설비에 준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초기부터 중기까지 효과적이고 한기설비 작동하고 있으면 공기가 휘돌아서 재현 효과가 떨어지게 돼서 환기설비 정지하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그 실내에서는 환기가 작동하고 있으면 연기층이 이렇게 그러면 연기층이 깨진다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면 연층이 갑자기 낮아지는 형태가 돼서 청결층을 유지하는 것들이 실패가 되지. 그러면 오염된 연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겠지. 그 다음에 스모그 타워,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는 진짜 심각하다. 전기차 등등에서 지하라고 하는 특성을 집중해서 이해해. 지하는 축연이 되지. 그죠? 그래서 열기류가 계속 쌓여가지고 화재 확대가 의외로 엄청 빠른 거지. 그러니까 공기는 충분한데 방열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비상 콘센트는 11층 이상에 설치되는 대상입니다. 비상 콘센트는 배풍기라든지 절단기, 기타 소방 설비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 과거는 380V를 약간 썼어. 삼상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들이 다 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단상도 아주 이제 모터 힘이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소방에서 쓰고 있는 모터를 쓰는 것들은 거의 다 삼상이야. 뭐가 있습니까? 펌프, 삼상 모터를 쓰거든. 삼상은 220이 아니고 380으로 전환해서 쓴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화 셔터,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해서 모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셔터를 감을 때 그런 것도 다 380V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삼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380V니까 됐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통신에 대해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지. 보조 설비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주 통신 장비를 거기다가 비상치를 넣었어. 그런데 무전기 등등이 무선통신 보조를 하는 게 소활동을 보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접속 단자는 이제 좀 쓰지 않고 안테나 방식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더라.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 전력통신용 사업용에 주로 쓰고 있고 연소 확대를 방지시켜 준다라는 데 큰 뜻이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렇게 보게 되면 소방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소방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설비가 주로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 이것들은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를 준비할 때 좀 많이 실수하는 형태가 생각보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많이 안 하다 범위는 되게 넓고 우리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좁게 공부하니까 근데 면접은 아예 전혀 다르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너 그거까지 알아야지. 니네들 곧 작업하고 쓸 거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설비를 운영해서 어떤 설비가 어떤 기능이 있다. 간략간략하게는 좀 해놔야 돼. 그러니까 연소
뭐 연결 성수관 설비는 소화진압용, 방수구는 없다. 뭐 이런 것들 몇몇 가지. 스프링클러는 뭐 어느 정도의 방사압을 가지고 있고, 옥내수화제는 어떤 압력.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시력 활용 절차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잘 해주기 바라네요. 하루하루가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이 휙휙휙 흘러가고 있지만 잘해주고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맞아 파이팅 해서 맞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죠? 늘 파이팅. 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쌤 이게 뭐 막말 무료잖아. 무료라는 그런 뭐 약간 좀 쌤은 면접으로 면탈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 그래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 뭐 이 면접도 지식이고 지식을 나누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잘 얘기하면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소방적 지식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 인성하고 이런 것들 다 댐댐이를 다 보겠다라 등등이고 이 과정들을 다 보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목숨을 구할 때 이게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거냐. 근데 보편타당한 약간 중간적인 좀 이런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옳고 바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떨어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쌤이 이제 열고 있는 거니까, 여튼 잘 꼼꼼하게 보고 하루하루 잘 채워가지고 좀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알지? 늘 응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또 뭐 에듀윌 뭐 이런 것들. 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잘 가르친다. 뭐 이런 것들. 좀 광고도 하고 좀. 알지?